변동성과 유동성. 이게 보통 유동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돈 많이 풀었다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 유동성이 아니고 리퀴디티, 그래서 거래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의미하는 유동성입니다. 요 의미에서의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되고 호가가 얇아져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변동성도 커진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너무 커질 때는 유동성도 마른다는 거예요. 유동성도 마른다. 그러다가 항복 신호가 나와서, 이게 되게 이제 질문 중에도 그게 있었는데요. 패닉 바잉 또는 패닉 셀링. 가장 확실한 그 바닥 신호는 이겁니다. 패닉 셀링이에요. 정말 그 공포심에서 패닉 셀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카피큘레이션, 뭐 항복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버티다 그냥 마지막에 팔아버리는 그 순간이 정말 바닥 신호입니다. 이거는 아까 변동성이 커지면 유동성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변동성이 커지면 유동성은 줄어요.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변동성이 커지는데 거래가 안 되는 구간이 한참 지나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변동성이 커지는데 유동성이 커지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때가 패닉 셀링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 패닉 셀링의 신호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바닥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국 리스크에 대한 저의 생각은, 뭐 사실 이거는 딱 끊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한 50% 정도 반영된 거 아닐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총리가 시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하고 싶었는데 총리랑 그 재무장관이랑 뭐 책도 쓰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물러난다, 이런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시장이 너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LDI라고 하죠. 손실 규모가 뭐가 파악됐다라는 사실은 좀 긍정적입니다. 원래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손실이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손실이 파악이 안 되는 것이 가장 부정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LDI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됐다라는 소식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50%냐 그러면은, 아직도 근본적인 원인은 파악이 안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해결이 안 됐다. 파악이 아니고 해결이 안 된 것 같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중간선거가 자산시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중간선거가 영향을 주는 거, 이거는 제가 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중간선거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들 많이 보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합리적인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정치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바이든의 민주당이 만약에 진다, 그런 얘기는 정치의 영향이 줄어든다. 그래서 정치 신경 안 쓰고 경제만 보면 된다. 이렇게 돼서 주가에 긍정적이다라는 해석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지금은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미국 내부의 정치 문제가 심각할까요?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정치 리스크가 더 클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 내부의 정치보다는 이게 더 큰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 뭐 가능성이 있다. 미국 중간선거가 변곡점이 돼서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놓긴 하지만, 저는 매우 큰 게 시나리오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존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게 바닥에서 팔지 않기가 생존인 것 같아요. 제가 은근히 2020년 3월에 정말 돈이 많으셨는데 파산하시는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되게 많이는 아니지만 몇 분.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경우죠.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면 2200 근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900 내려오고 뭐 1700 내려왔을 때, 이때 이제 풀 레버리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건 1700은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1700 풀 레버리지 들어가셔서, 야, 이건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2020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금화 하신 거죠. 그래서 1900, 1700, 500포인트? 야, 대박! 이렇게 하면서 이제 풀 레버리지 들어갔다가 마지막 이제 저점이 아마 제 기억에 1450인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청산 당하신 거죠.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물론 지금 2020년처럼 된다, 아니면 2008년처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생존하려면은, 이 바닥에서만 안 팔면 되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만. 근데, 자, 뭐, 사람이 욕심이 아닌 게, 야, 여기서 지금 현금화 해가지고, 남들 다 지금 다 죽으려고 할 때, 1700에서는 괜찮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풀 레버리지 썼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파산 당하신 분들이, 무슨 굉장히 막 엄청난 욕심을 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들어가는데도 이런 청산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바닥일 수 있다. 아우, 100% 동의합니다. 바닥일 수 있다. 그래도 절대 레버리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주식을 막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되지 말자. 네. 그래서 만약 2020년이었다면은 그 진정되는 이후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늦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시장이 진정된 이후로 본격적으로 투자해도 늦지 않다. 왜? 이유가 중요한데, 살아있으면 돈 벌 기회는 계속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셔야지, 야, 이게 진짜 일생일대의 기회다 그러면서 이번에 막 레버리지 뭐 들어가셔서 많이 성공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플레이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주가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 설명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야.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설명 못해요. 내일 뭐 어떤 주가가 많이 빠졌어. 근데 그때 이후로 막 주가가 오르고 빠져.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막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요. 지난주에 뭐 CPI가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왜 주가가 올라? 설명은 안 돼요. 왜냐면 그냥 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이유를 찾고 하다가, 이게는 뭐 올라야 되는 이유인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레버리지 써가지고 투자했다가 그냥 주가가 빠지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건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못 버티고 손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진정될 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진정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가능성 뭐가 있습니까? 뭐 중간 선거가 끝나면 된다. 연준이 피봇을 하면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아직 안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일단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은 지켜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해는 돈 안 벌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지 오래됐거든요. 꼭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